안녕하세요. 준환이에요. 오늘은 하완 작가님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해서 상심에 빠져있을 때 그럴 때 기분 전환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현명한 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더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 실패했음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현명한 포기는 끝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념이나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의지박약과는 다르다. 적절한 시기에 아직 더 가볼 수 있음에도 용기를 내어 그만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니까. 인생에도 손절매가 필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작은 손해에서 그칠 일이 큰 손해로 이어진다. 무작정 버티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노력보다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말이다.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와 같다. 파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려면 꼿꼿해선 안 된다. 유연해야 한다. 힘을 빼고 이리저리 휘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파도에 맞춰 무게중심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쉴 새 없이 옮겨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열심히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내 삶이 매우 불안해 보일지라도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이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것이니까. 나는 불치병에 걸렸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병이었다. 그 병의 이름은 홍대병.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당시 이 병에 걸려 무려 칠수를 하고 있다는 입시생의 전설이 학원가를 떠돌았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홍대병은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다른 대학에 붙어도 홍대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재수를 하고 떨어지면 또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7번 무려 7년간 입시생 생활을 할 만큼 무서운 불치병이었다. 홍대가 뭐라고. 그런데 그 무서운 병에 내가 걸렸다. 고3 때 홍대 입시를 봤지만 떨어졌다. 다른 대학에 붙었지만 당연히 가지 않았다. 대학의 레벨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1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재수를 하고 다시 홍대에 도전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 이럴 수가. 아까운 내 1년.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고 배웠으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한 번만 더 도전하자. 투자한 1년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삼수생이 됐다. 나는 멈췄어야 했다. 벌써 삼수라니. 이번엔 꼭 붙어야만 한다.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간절했다. 홍대에 붙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그런데 맙소사 또 떨어졌다. 3번째 낙방.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밤 나는 동작대교 위에서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리 위에서 인생을 끝낼 생각이었다. 3번이나 도전했는데 떨어지다니. 이유가 뭘까? 나보다 못 그리던 애들은 다 붙었는데 왜 내가 떨어진 걸까? 긴장했던 탓일까? 홍대 입시장만 가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거의 망치고 나왔다. 누군가 실전에서 잘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다. 이유야 어떻든 난 떨어졌고 그것은 곧 실력 부족, 노력 부족을 의미했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난 루저다.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대로 죽는 게 깨끗한 선택이야. 그래 죽자. 하지만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나를 마주하니 더 비참해졌다. 울면서 다리를 건넜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에 입학했다. 2달 다녀봤는데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다. 겨우 여기 오려고 삼수까지 한 거야? 처음부터 네 자리는 여기였어. 주제도 모르고 덤비더니 꼴 좋다.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루저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런 패배감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란 말인가? 갑자기 오기가 생겼다.
내가 꼭 가고 만다. 그렇다. 그 병은 불치병이었다. 어쩌면 그때 멈췄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부모님 몰래 자퇴를 했다. 학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입시 준비를 했다. 사수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에겐 그곳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다른 길은 없었다. 아, 홍대병에 걸려 칠수를 했다던 그 입시생, 거짓이 아니었구나. 바로 나 같은 인간이 그런 입시생이 되는 것이었구나. 고작 대학교의 간판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눈에 뭔가가 쉰 게 분명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오고 홍대 입시를 치렀다. 그리고 그해 나는 4번의 도전 만에 홍대에 합격했다.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쯤으로 읽었다면 한참 잘못 읽은 거다. 이건 잘못된 목표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내가 홍대를 갈망했던 이유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어른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다들 미대 중에선 홍대가 최고라며 입을 모았다. 홍대만 나오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트 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바로 저기다. 저기만 들어가면 내 구질구질한 인생도 한 방에 바뀌겠지.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지금 내 상황에선 저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생고생해서 홍대에 입학했지만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았다. 캠퍼스의 낭만이나 배움의 열정은 개뿔. 오직 학비를 벌기 위한 노동만이 있을 뿐이었고 대기업들이 스카우트 한다는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 찾느라 바빴다. 그리고 난 길을 잃었다. 4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여 자살을 택한 한 공시생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던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서 그 청년은 목을 맸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얼마나 죄송했을까.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현실도 안타깝고 거기서 실패했다고 목숨을 버리는 상황은 더욱 안타깝다. 고작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버리느냐고. 공무원이 목숨을 걸 만한 일생일대의 일이냐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나 역시 죽으려 하지 않았나. 조금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길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 믿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닌 경우도 많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는 말을 싫어한다. 목숨 빼곤 다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쉽게 포기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
그렇게 두세 번 도전했는데도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다. 나처럼 4년 혹은 그 이상 매달리는 것은 집착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처럼 잔혹한 말은 없다. 그 목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어떤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나머지 길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 그것 또한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무 괴롭거든. 포기해라. 포기해도 괜찮다.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견디는 삶이니까. 같은 일도 이왕이면 열심히보다는 재밌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말하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려나? 흔하고 오글거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명언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 꼭 누굴 이기고 싶어서 즐기는 건 아니다.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거다. 누굴 이기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절대로 즐길 수 없을걸? 아무튼 이제 열심히 사는 인생은 끝이다.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뿅 하고 건너뛰고 싶은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많이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고 또 무모해 보이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줄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물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평생을 꿈꿔온 일이라면 꿈을 이룰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이런 말씀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을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 괜히 열심히 살고 힘 빼지 마라 가 아니고 일단 내가 지금 도전하고 노력하는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너무 실패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에도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작가님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과감히 퇴사하고 이제 자유를 즐기면서 에세이를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에세이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먼저 길을 가보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때 가장 빛나 보이고 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도 무모해 보이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뤄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